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췌장암은 발견되면 끝이다. 췌장암은 걸리면 바로 사망한다. 췌장암은 가장 무서운 암이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에 췌장이라는 단어만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공포를 더 키우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췌장암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게 되었는지, 그 말 속에 어떤 사실과 어떤 오해가 섞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 의학 논문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여전히 암입니다. 하지만 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암은 아닙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암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국가검진 체계 안에서도 상당 부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런 암들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생존율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사이 전체 암 생존율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유독 비켜나 있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건강 연구를 하다 보면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췌장암이 진단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잠깐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유독 악해서일까요? 사실 그보다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몸속에서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와 12지장 뒤쪽, 복부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하더라도 장에 가스가 조금만 차 있어도 췌장이 잘 가려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췌장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발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상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명치가 더부룩합니다. 체한 것 같습니다. 속이 자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평생 몇 번이나 겪으셨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식을 해도, 잠을 못 자도 누구나 겪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췌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그냥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췌장암을 무섭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췌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일까요?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만들어져 하나의 관을 통해 12지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관은 담낭, 간, 12지장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췌장암은 주변 장기로 퍼지기 쉬운 환경을 갖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비해 전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발견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예후가 나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췌장암은 발견되면 정말 바로 사망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학계에서 보고되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통계는
대부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사례들이 포함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췌장암이 본질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서라기보다 조용히 자라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발견되면 바로 사망한다는 말은 사실을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쁘게 보인다. 이 차이는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계속 보시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지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2부, 췌장암을 부르는 진짜 위험 신호는 따로 있다. 여러분, 췌장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술, 담배 이야기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모든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췌장암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당의 변화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다시 낮춰줍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당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췌장암의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경우입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식습관도 크게 바뀐 게 없고 체중도 비슷한데 혈당만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췌장의 구조적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당뇨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췌장은 확인해 봤나요? 이 질문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혈당 수치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혈당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췌장의 상태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경고등만 가리고 엔진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정말 거의 없는 걸까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흔해서 무시되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화입니다. 특히 지방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이 기름져 보이거나 물에 둥둥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냄새가 유난히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장기를 누르면서 명치 통증이나 등 쪽 깊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초기에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고 나왔더라도 내 몸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 신호를 계속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구 현장에서도 초음파, 내시경,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다가 추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의 느낌과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췌장암을 찾기 위해 무작정 방사선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몸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위험을 낮추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부 초음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진 결과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로 안심합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중요한 건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입니다. 결과지에 추적 관찰, 추가 검사 고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3부 췌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기보다 혈당이다. 여러분, 췌장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기름진 음식이 췌장에 그렇게 나쁜가요? 물론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췌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인은 단순히 고기나 지방이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췌장은 혈당이 오를 때마다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췌장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치솟으면 췌장은 한꺼번에 많은 인슐린을 짜내듯 분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췌장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당을 낮추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혈당은 올라갑니다. 차이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혈당 수치 그 자체보다 혈당의 변동폭입니다.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췌장 기능은 더 빨리 소진됩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위에 먼저 들어가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먹습니다. 빵, 면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먹을수록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식후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 이런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흐름을 보면 이 말은 영양이 부족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입니다. 과일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 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씹지 않고 액체 형태로 들어간 당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건 꿀물이나 단 음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다면 식사 중이나 직후보다는 양을 줄이고 빈속을 피하는 쪽이 췌장에는 부담이 덜합니다. 또 하나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커피는 괜찮나요? 한때 커피와 췌장암의 연관성을 의심한 연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들을 종합하면 커피 자체가 췌장암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과 시럽입니다. 단맛이 강한 커피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췌장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췌장은 아주 성실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아주 늦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췌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신호 중 아주 중요한 하나가 바로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입니다.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췌장은 확인해 봤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4부 췌장암은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 여러분, 췌장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유전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은 유전적 영향이 비교적 큰 암에 속합니다. 직계 가족 중 췌장암 병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위험도는 일반인보다 여러 배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전은 가능성을 말해줄 뿐 결과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전은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평생 문제없이 살고 누군가는 병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있다는 사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더 일찍 대비할 이유입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암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한 번 하면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 시기에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에 대한 기억이 애매한 분들,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서 정확한 진단명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췌장암이라는 진단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로 돌아가셨다, 소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는 내가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매년 과도한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는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방사선을 반복적으로 쬐거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대비의 기본은 여전히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고 반복해도 부담이 적으며 췌장뿐 아니라 간, 담낭, 신장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의 복부 초음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가 아닙니다. 상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해진 패키지를 그냥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위험 요소는 다릅니다. 가족력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증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검진은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어떤 증상이 반복되는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의료진과 충분히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검진 결과지입니다.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로 안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입니다. 결과지에 추적 관찰, 추가 검사 고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췌장암 대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시간을 두고 쌓여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비할 시간도 함께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위험군인지,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있는지, 내 검진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췌장암은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오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쯤이면 췌장암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왜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연구를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한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십시오. 당을 낮추는 음식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췌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많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췌장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다스린다는 것은 당을 끊는 것이 아니라 췌장을 배려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화가 잘 안 된다. 명치가 불편하다. 등이 이유 없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왔어도 내 몸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건 아직 이유를 못 찾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내 몸의 느낌은 검사 수치보다 먼저 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검진은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년 검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작은 문구 하나, 추적 관찰, 추가 검사 고려. 이 말의 의미를 의료진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검진은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 방향을 잡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오랜 시간 쌓여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이 있더라도, 당뇨가 있더라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지금부터의 선택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지켜내는 태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췌장은 불평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 하나가 여러분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과학적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